1456년 6월 경회로에서 연회가 열렸습니다. 임영대군, 계양군, 우의정 이사철, 운성부원군 박종우, 정난공신과 종친이 자리를 채운 날이었습니다. 그 자리 끝에 판돈영 부사 송현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세조가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세조가 송현수에게 직접 수를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실록의 기록입니다. 임금이 현수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경이 나의 구우인 까닭이다. 구우, 옛 친구라는 뜻입니다.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사람이 그 조카의 장인 손을 잡고 옛 친구라 부른 겁니다. 송현수는 머리를 조아려 살해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그것뿐이었을 겁니다. 정난공신과 종친이 전부 지켜보는 자리에서 왕이 자기 손을 잡고 옛 친구라 불렀으니까요. 거부할 수도 기뻐할 수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로부터 1년 4개월 뒤 같은 세조가 송현수의 목에 밧줄을 감습니다. 같은 날 송현수의 사위 단종이 스스로 목을 맵니다. 그 사이에 세조는 송현수를 3번 살리려 했습니다. 3번 다 실패합니다. 송현수는 곡식 창고를 관리하는 종사품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의 친구가 됐고 딸을 왕비로 들였고 끝내 그 친구의 명령으로 교형에 처해졌는지 처음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송현수, 봄관 여산, 아버지 송복원은 사제감 부정을 지냈습니다. 종사품입니다. 대대로 고위 관직에 오른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송현수 본인도 풍저창부사, 나라의 곡식 창고를 관리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누이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누이가 세종의 8째 아들 영흥대군에게 시집갑니다. 하급 관리의 여동생이 왕자의 부인이 된 겁니다. 송현수는 하루아침에 왕자의 처남이 됩니다. 왕자의 처남, 이 이름 하나로 송현수의 일상이 바뀌었을 겁니다. 궁중 행사에 초대를 받고 종친들 사이에 얼굴을 내밀 수 있게 되고 종사품 곡식 창고 관리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송현수가 원해서 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누이 동생이 시집 한번 간 것뿐이었으니까요. 영흥대군의 형이 수양대군이었습니다. 형제의 처남이면 궁중 행사마다 얼굴을 맞댑니다. 수양대군과 송현수가 가까워진 건 이 인연 때문이었습니다. 실록이 두 사람의 관계에 붙인 표현이 구우, 옛 친구입니다. 왕자와 종사품 관리가 친구가 된 셈이죠. 수양대군은 세종의 아들 중 가장 야심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송현수가 처음 이 사람과 술잔을 나눴을 때 그 야심을 느꼈을까요?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송현수가 이 친구 덕분에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건 확실합니다. 1452년 5월 문종이 승하합니다. 12살 단종이 즉위합니다. 송현수는 그때 풍저창부사로 곡식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바뀌는 일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1453년 10월 10일 하루아침에 조정이 뒤집혔습니다. 수양대군이 김종서와 황보인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습니다. 계유정난이었습니다. 송현수의 옛 친구가 이 나라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된 겁니다. 송현수는 이 소식을 듣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축하가 먼저였을까요? 두려움이 먼저였을까요? 정난 직후 수양대군이 서두른 일이 있었습니다. 단종의 혼례였습니다. 1453년 11월 간택명이 내려집니다. 문종이 죽은 지 1년 반, 아직 상중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지만 수양은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그 간택에 송현수의 딸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송현수가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를 상상해봅니다. 내 딸이 왕비 후보에 올랐다. 종사품, 관리의 딸이 기뻤을까요? 무서웠을까요? 수양대군과의 인연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기회인지 덫인지 송현수는 그때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초간택, 재간택, 3간택이 진행됩니다. 최종 후보 셋이 남았습니다. 송현수의 딸, 권한의 딸, 김사우의 딸이었습니다. 나란히 서 있던 세 아버지. 이 셋 중 2명은 죽고 1명은 나머지 2를 팔아넘기게 됩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송현수는 수양대군의 옛 친구입니다.
권환의 아들은 송현수의 딸과 혼담이 오가던 사이였습니다. 김사오는 수양대군 측의 인물이었습니다. 후보 셋이 전부 수양대군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을 겁니다. 단종 2년 1월 22일 송현수의 딸이 왕비로 책봉됩니다. 정수망 후 권환의 딸과 김사오의 딸은 수기가 됩니다. 삼간택에 나란히 섰던 세 아버지의 딸이 전부 단종의 여자가 된 겁니다. 송현수의 딸이 그 셋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봉 당일 송현수는 어디에 서 있었을까요? 종사품 곡식 창고 관리가 왕비의 아버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하사품을 받았을 겁니다. 그 하사품이 얼마나 컸는지는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면포 600필, 쌀 300서, 콩 100서. 송현수는 열양부원군에 봉해지고 토지 100결을 추가로 받습니다. 종사품 풍저창부사가 부원군이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빼앗기는 데는 3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부원군이 된 뒤 송현수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종친 대접을 받고 조정의 고위 관료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판돈영부사라는 직함이 붙었습니다. 곡식 창고를 관리하던 사람이 왕의 장인 자리에 앉은 겁니다. 올라간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누이 동생이 왕자에게 시집가서 왕실과 인연이 닿았고 그 인연으로 수양대군과 친구가 됐고 그 친구가 정난을 일으킨 뒤 딸을 왕비로 만들어줬습니다. 올라간 모든 계단에 수양대군의 손이 닿아 있었습니다. 송현수가 스스로 올라간 계단은 하나도 없었던 셈입니다. 1455년 윤유월 수양대군이 단종에게 선의를 받습니다. 단종은 상왕이 되고 수양은 세조가 됩니다. 송현수는 이제 현직 왕의 옛 친구이자 전직 왕의 장인이었습니다. 두 자리를 동시에 차지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두 자리 사이에 끼인 겁니다. 송현수가 이 순간 느꼈을 감정을 짐작해 봅니다. 옛 친구가 사위의 왕위를 가져갔습니다. 축하해야 하는 건지, 항의해야 하는 건지,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건지, 아마 가만히 있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을 겁니다. 부원군 자리도, 가족의 안전도 전부 세조의 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1456년 6월, 조정이 다시 뒤집힙니다. 누군가가 단종을 복위시키려다 실패한 겁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의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사육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송현수의 이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의 참여자 명단에도 연좌자 명단에도 송현수는 없었습니다. 송현수는 단종 복위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가 마르기 전에 조정의 시선이 송현수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단종의 장인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였던 겁니다. 복위를 꾀하는 자들에게 송현수는 명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송현수를 처벌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을 향해 칼이 겨눠진 겁니다. 세조가 막았습니다. 송현수의 처벌을 직접 불허합니다. 모의에 가담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옛 친구를 살린 겁니다. 첫 번째였습니다. 송현수는 이 소식을 듣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안도였을까요? 공포였을까요? 살았다는 안도 뒤에 다음에는 못 막아줄 수도 있다는 공포가 따라왔을 겁니다. 사육신이 죽은 뒤 세조는 연좌된 부녀자들을 공신에게 나눠줍니다. 세조 2년 9월 7일의 기록입니다. 성삼문의 아내와 딸은 박종우에게, 박팽년의 아내는 정인지에게, 명단은 계속 이어집니다. 172명이었습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나눠준 겁니다. 이 명단에 송현수의 가족은 없었습니다. 세조가 빼줬습니다. 172명이 나눠지는 동안 송현수의 가족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송현수는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172명의 명단이 돌 때 자기 가족 이름이 없다는 걸, 옛 친구가 지켜줬다는 걸, 그 안도가 얼마나 불안한 안도였을지 생각해 봅니다. 172명의 부녀자가 공신들에게 나눠지는 걸 지켜보면서 내 가족은 빠졌다고 안심하는 사람, 감사해야 하는 건지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건지, 다음 명단에는 내 가족이 올라갈까 두려워해야 하는 건지 전부 동시에 느꼈을 겁니다.
사육신이 거열형에 처해지고 그 가족 172명이 공신들에게 나눠지는 동안 송현수는 살아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세조가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생존이 송현수를 더 위험한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불씨였으니까요. 조정에서 보기에 송현수는 풀어둔 불씨였습니다. 단종의 장인이 살아있고 단종도 상황으로 살아있고 금성대군도 살아있습니다. 이 셋이 연결되면 보기의 명분이 완성됩니다. 신하들은 이 고리를 끊고 싶었습니다. 가장 약한 고리는 송현수였습니다. 그 불안이 채 가시기 전이었습니다. 사육신이 죽고 얼마 뒤인 1456년 6월 세조가 경회로에서 송현수의 손을 잡은 날입니다. 도입부에서 말한 그 장면입니다. 사육신을 죽이고 172명을 나눠주고 그 직후에 옛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송현수가 그 손을 뿌리칠 수 있었을까요? 사육신의 피가 마르기도 전이었습니다. 조정 신하들이 전부 지켜보는 자리였습니다. 송현수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고마워해야 하는 건지 무서워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자리였을 겁니다. 이 자리로부터 1년, 세조가 잡아준 손의 힘이 1년을 버티지 못합니다. 1457년 6월 두 번째 사건이 터집니다. 이번에는 금성대군이었습니다. 금성대군 이유가 유배지 수능에서 단종 보기를 다시 시도한 겁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삼간택 때 함께 섰던 김사우가 움직입니다. 김사우의 딸은 단종의 숙이었습니다. 그 김사우가 윤사윤을 통해 조정에 고합니다. 송현수와 권한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종의 후궁 아버지가 단종의 장인을 팔아넘긴 겁니다. 삼간택에 나란히 섰던 세 아버지, 그 중 한 명이 나머지 둘을 고변했습니다. 구간 15에서 말한 그 결말이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송현수가 김사우의 고변 소식을 들었을 때 무엇을 느꼈을지, 배신이라고 느꼈을까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예감하고 있었을까요? 세조가 고위 관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송현수와 권한을 의금부에 투옥시킵니다. 1457년 6월 21일이었습니다. 1년 전에 손을 잡아준 그 사람이 이번에는 감옥에 가두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송현수는 끌려갔습니다. 같은 날 세조는 단종을 노상군으로 강등하고 영월로 유배시킵니다. 호송군 50명이 출발합니다. 송현수의 사위가 영월로 끌려가는 동안 송현수는 의금부 감옥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사위가 어디로 가는지 서로 알 길이 없었을 겁니다. 권한은 곧바로 능지처참에 처해집니다. 삼간택에 함께 섰던 세 아버지 중 첫 번째가 죽었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 김사우는 첫 번째를 팔아넘기고 살아남았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 송현수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세조가 또 막았기 때문입니다. 의금부가 송현수의 처형을 청합니다. 조정 신하들도 처형을 요구합니다. 세조는 거부합니다. 두 번째로 옛 친구를 살린 겁니다. 대신 다른 형벌을 내립니다. 송현수는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살았다는 안도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을 겁니다. 세조 3년 8월 16일 칠록의 기록입니다. 송현수를 장 100에 처하고 영구히 관노로 삼으며 재산을 정몰하고 처와 자녀를 관노비에 부처하여 완취하게 하라. 완취, 한 곳에 몰아서 살게 한다는 뜻입니다. 죽이지 않는 대신 모든 것을 빼앗은 겁니다. 장 100대, 송현수가 형틀에 엎드렸을 겁니다. 등가죽이 터지는 형벌입니다. 부원군이 맞는 장형이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100대가 끝났을 때 송현수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장형이 끝나고 송현수에게 남은 것은 관노라는 신분이었습니다. 종사품 관리에서 부원군까지 올랐던 사람이 관노가 됐습니다. 면포 600필, 쌀 300서, 콩 100서, 토지 100결. 3년 전에 받았던 것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족 소식이 전해졌을 겁니다. 아내와 자녀도 전부 관노비가 됐다는 소식. 왕비의 어머니가 관청의 소유물이 된 겁니다. 송현수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가 맞은 장 100대보다 이 소식이 더 아팠을 겁니다. 세조는 이 판결로 끝내려 했을 겁니다. 죽이지 않고
신분을 떨어뜨려 더 이상 명분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옛 친구의 목숨만큼은 남겨두겠다는 뜻이었을 테니까요. 송현수도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조정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 100대가 내려진 직후부터 상소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사헌부였습니다. 단종의 장인이 살아있는 한 영모의 뿌리는 남아있습니다. 세조는 상소를 읽지도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며칠 뒤 사간원이 올립니다. 이번에는 톤이 달랐습니다. 형량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송현수를 교영에 처하소서, 죽이는 방법까지 지정한 겁니다. 세조가 직접 불러서 반박합니다. 증거가 없다고. 의금부가 나섭니다. 사헌부의 논리와 사간원의 형량을 합쳐서 올립니다. 송현수의 죄는 사형에 해당하며 교영이 마땅합니다. 세 기관이 같은 요구를 한 겁니다. 이번에 세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부도 승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조의 침묵. 송현수에게 이 침묵이 전해졌다면 그것은 어떤 거부보다 무서웠을 겁니다. 처음에는 읽지도 않고 돌려보냈고, 두 번째에는 직접 반박했고, 세 번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침묵은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상소의 논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송현수가 반역을 모의했다였습니다. 세조가 증거 없다고 막으니 송현수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영모의 명분이 된다로 바뀝니다. 송현수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송현수가 누구냐가 죄목이 된 겁니다. 단종의 장인이라는 신분 그 자체가 범죄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죄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송현수가 이 논리를 전해 들었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존재 자체가 죄인 사람에게는 변명도 소용없으니까요. 그 사이 금성대군이 사사됩니다. 이보음도 처형됩니다. 보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갑니다. 살아있는 건 영월의 단종과 감옥의 송현수뿐이었습니다. 고리가 하나씩 끊기고 있었고 남은 고리는 두 개뿐이었습니다. 1457년 10월 양녕대군 이재가 상소를 올립니다. 이번에는 5명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화의군 이영, 한남군 이여, 영풍군 이전, 부마 정종, 그리고 송현수. 칠록의 남은 문장입니다. 흉악한 모욕죄는 왕법에 반드시 주살하여 용서하지 못할 자입니다. 같은 날 영의정 정인치도 상소를 올립니다. 이영, 이여, 이전, 정종, 송현수 등의 당역지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종친 양녕대군과 재상정인지가 같은 날 같은 요구를 한 겁니다. 조정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세조가 답합니다. 금성대군은 사사하라고 명합니다. 정종은 금방에 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영, 이여, 이전, 송현수는 논하지 말라. 5명 중 종친색과 송현수를 빼준 겁니다. 세 번째로 옛 친구를 살리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인지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아뢰기를. 이영, 이여, 이전, 정종, 송현수도 죄가 같으니 법대로 처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영의정이 왕의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으려 한 겁니다. 세조가 다시 답합니다. 칠록의 그 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옛사람의 말에 저들 괴수들은 섬멸할 것이로되 협박에 못 이겨 다른 자는 다스리지 않는다 하였고 또 성인은 너무 심한 것은 하지 않았으니 이제 만약 아울러서 법대로 처치한다면 이는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다. 세조가 직접 한 말입니다. 5명을 모두 죽이는 건 너무 심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세조가 끝까지 살리려는 것처럼 들립니다. 송현수가 이 말을 전해 들었다면 마지막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옛 친구가 너무 심하다고 했으니까요. 칠록의 다음 줄입니다. 명하여 송현수는 교영에 처하고 나머지는 아울러 논하지 말도록 하였다. 너무 심하다는 말과 교영 명령이 같은 기사에 실려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5명을 다 죽이는 건 너무 심하다고 하고 그중 1명만 골라서 죽인 겁니다. 화의군 이영은 종친입니다. 한남군 이어도 종친입니다. 영풍군 이전도 종친입니다. 정종은 부마입니다.
왕실의 피가 섞인 네 사람은 살았습니다. 왕실의 피가 아닌 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송현수였습니다. 송현수는 이 결정을 어떻게 전해 들었을까요? 옛 친구가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는 소식과 그 옛 친구가 교영을 명했다는 소식을 동시에 들었을 겁니다. 너무 심하다고 말한 입이 자기를 죽이는 명령을 내렸다는 걸. 그 순간 송현수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세조가 3번 살리려 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육신 사건 직후 증거가 없다며 막았습니다. 두 번째는 금성대군 사건 직후 장 100대로 대신했습니다. 세 번째는 너무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3번 다 결국 실패했습니다. 아니, 세 번째는 실패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조가 직접 교영을 명했으니까요. 밧줄이 준비되는 동안 송현수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누이 동생이 왕자에게 시집간 날을 떠올렸을까요? 수양대군과 처음 술잔을 나눈 날을, 딸이 왕비로 책봉된 날을, 경회로에서 손을 잡아주던 날을. 어쩌면 그런 것들은 떠올리지 못했을 겁니다. 머릿속에 남은 건 단 하나, 왜 나인가라는 물음뿐이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나인가? 손을 잡아준 친구가 3번 살려주다가 4번째에 직접 죽였습니다. 1456년 6월에 잡은 손이 1457년 10월에 밧줄이 된 겁니다. 세조 3년 10월 21일 송현수의 교형이 집행됩니다. 같은 날 실록은 한 줄을 더 기록합니다. 노상군이 이를 듣고 또한 스스로 목매어서 조라니 예로써 장사 지냈다. 송현수의 사위 단종이 장인의 교형 소식을 듣고 영월에서 목을 맸습니다. 장인도 죽고 사위도 죽었습니다. 같은 날이었습니다. 1456년 6월 세조가 경회로에서 송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이 나의 구우인 까닭이다. 1457년 10월 21일 같은 세조가 명합니다. 송현수는 교영에 처하라. 1년 4개월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세조의 명령으로 한 사람이 죽고 그 소식으로 한 사람이 더 죽었습니다. 장인의 목에 밧줄이 감긴 날 사위도 스스로 밧줄을 잡았습니다. 세조가 끊으려 했던 고리가 끊어진 겁니다. 2개 동시에 숫자로 정리합니다. 세조가 송현수를 살리려 한 횟수 3번. 삼간택에 나란히 섰던 아버지 셋 중 살아남은 사람 1명. 그 1명은 나머지 2를 고변한 김사오였습니다. 송현수는 반역을 모의하지 않았습니다. 사육신 사건에도 금성대군 사건에도 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죄목은 하나였습니다. 단종의 장인이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조가 3번째로 너무 심하다고 말했을 때 송현수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전에 교영이 결정됐습니다. 옛 친구라는 말도 너무 심하다는 말도 송현수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종사품 풍저창부사에서 부원군까지, 부원군에서 장 100대와 관노까지, 관노에서 교형까지 올려준 것도 수양대군이었고 내린 것도 세조였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송현수가 올라간 계단을 다시 봅니다. 누이 동생의 혼인, 수양대군과의 우정, 딸의 왕비 책봉, 부원군 봉자, 면포 600필, 쌀 300서, 콩 100서, 토지 100결, 전부 수양대군이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세조가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송현수가 내려간 계단도 다시 봅니다. 사육신 사건 직후 처벌 요구, 172명 분배해서 가족이 빠진 불안한 안도, 김사오의 고변, 의금부 투, 장 100대, 관노 전라, 가족, 관노비, 상소의 반복, 그리고 교형. 내려가는 데는 올라가는 것보다 시간이 적게 걸렸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잔인한 부분은 교형이 아닙니다. 세조가 3번 살려줬다는 겁니다. 한 번에 죽였으면 송현수는 한 번만 절망하면 됐을 겁니다. 3번 살려놓고 죽였기 때문에 3번 희망을 가졌다가 3번 무너지고 4번째 끝난 겁니다. 세조에게 송현수는 정말 옛 친구였을까요? 기록만 보면 그랬습니다. 경회로에서 손을 잡았고 2번이나 처벌을 막았고 너무 심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5명 중 유일하게 골라서 죽였습니다. 종치는 못 죽이니까 친구를 죽인 겁니다. 송현수가 수양대군과 친구가 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누이 동생이 영흥대군에게 시집가지 않았다면, 딸이 간택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종사품 풍저창부사로 곡식 창고를 관리하며 눈에 띄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송현수를 죽인 건 반역이 아니었습니다. 인연이었습니다. 누이 동생의 혼인이라는 인연이 왕실에 닿았고, 그 인연이 수양대군이라는 친구를 만들었고, 그 친구가 왕이 되면서 인연이 올가미가 된 겁니다. 송현수는 한 번도 스스로 선택한 적이 없었습니다. 누이 동생의 혼인도, 딸의 간택도, 부원군 봉작도, 세조의 우정도 전부 다른 사람의 결정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송현수가 느꼈을 감정은 분노였을까요? 원망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 아니었을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 물음 하나만 남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었으니까요. 1456년 6월, 경회로 세조가 손을 잡아줬을 때 송현수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1457년 10월, 교영이 결정됐을 때 송현수가 무엇을 했는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처음과 끝 사이에 1년 4개월이 있었고, 그 사이에 옛 친구라는 말과 너무 심하다는 말과 교영에 처하라는 말이 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송현수가 마지막으로 들은 말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옛 친구가 보낸 사형 명령이었을 겁니다. 그 명령을 전하는 관리의 입에서 교형이라는 2 글자가 나왔을 때 송현수는 그 2 글자보다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의 이름을 먼저 떠올렸을 겁니다. 경회로에서 손을 잡아주던 그 사람, 너무 심하다고 말해주던 그 사람이 보낸 밧줄이었습니다. 곡식 창고를 관리하던 종사품 관리, 왕자의 처남, 왕의 옛 친구, 왕비의 아버지, 부원군, 관노, 교영수, 한 사람에게 붙었던 이름들입니다. 처음 이름과 마지막 이름 사이에 수양대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단종의 장인 송현수의 이야기를 따라와 주셨습니다. 이것은 왕의 친구가 왕의 명령으로 죽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죽은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